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허기를 달래주고 싶다? 초대하는 문화에 좀 영감을 얻어서 누구나 마음먹으면 상현님도 한 분만에 모객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올렸을 때 실패했던 것 같고요. 이미 잘 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깨져보고 부딪혀야 된다. 1+1이 2가 아니라 10에서 100까지도 늘어날 수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세일즈를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셀링의 고상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지민님 초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민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을 요리하는 소셜다이닝 고요식당 호스트 이지민입니다. 멘트 준비했나요? 왜 이렇게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정말로 좀 차별화된, 그리고 제가 좀 보기에 좀 드문 되게 멋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꼭 초대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그 소셜 다이닝이라는 컨셉이 저도 사실 좀 잘 알지 못했던 컨셉인데 이게 좀 어떠한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소셜 다이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소셜 다이닝이란 소셜링이랑 다이닝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소셜링,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다이닝, 식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식당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혹은 참여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루어져요? 약간 뭐 사람들과 갈 때마다 좀 새로운 주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보통 사전에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호스트가 준비한 테마나 그 주제에 맞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객하고 사람들을 음. 모은 뒤에 그 주제에 맞는 대화를 나누고 맞춤형 메뉴를 준비해서 주제랑 어울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주제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주제를 보고 선택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하고 거기에 맞는 메뉴까지. 맞습니다. 그럼 매번 다른 주제와 매번 다른 식사 메뉴이겠네요. 맞아요. 와, 이게 정말로 대단하다. 제가 좀 몰랐는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그 이 소셜 다이닝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소셜 다이닝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람들의 신체적인 허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허기를 달래주고 싶다? 음, 그 수단으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좋았던 이유가 요즘 정말 개인화 시대이잖아요. 저도 만나는 사람들만 만난다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거나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소위 말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곳들을 이제 이런 소셜 다이닝이라는 곳이 있으면은 정말로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맞습니다. 이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방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점점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한국에서 좀 많이 알려진 개념일까요? 아니요, 한국에 이런 소셜링 문화가 퍼진 지는 아직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 먼저 소셜 다이닝 문화가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요즘 뭐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면서 교류의 장을 만드는 시간을 만드는 그 소셜링 문화가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초대하는 문화에 좀 영감을 얻어서 저도 음, 소셜 다이닝을 좀 모티브로 땄었습니다. 음. 아, 정말로 이렇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블라인드로 식사하고 이런 그 책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지민이만의 방식으로 또 풀어내신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사실 이 소셜 다이닝이라는 컨셉은 너무 딱 듣자마자 되게 재밌겠다. 되게 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들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또 뭐 세일즈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돈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요식업의 구조에서 이게 되는 구조일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민님이 이 소셜 다이닝 해보시면서도 어떠셨나요? 솔직히 돈은 안 됩니다. 아,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사비도 많이 투자를 했었고, 음,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더 모객을 하는데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벌어보자. 적어도 직장을 지금 안 다니고 있으니까 직장인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었는데요. 음, 그때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음,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는 콜라보도 많이 했었고, 네, 뭐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하면서 인지도를 쌓거나, 네, 그렇게 입소문을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네, 지인의 지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뭐 음, 회식을 하러 와주시기도 하고, 음. 그렇게 수익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아, 지금 방금 전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그냥 제가 듣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 아는 지인이니까 섭외가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때 지민님이 하셨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통주 소믈리에 분이 오셔서 같이 콜라보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는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민님도 모르게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일단, 물론 지인 중에 운 좋게 인플루언서가 계신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기회를 만들려고도 노력을 했었어요. 음, 예를 들면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제 요식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지인 중에 요식업이랑 관련이 있는 분이 계시면 혹시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음,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야, 이게 사업은 항상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돈이 흐르게 만드는 그 과정까지가 가장 어려운데, 또 지민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처음에는 거의 인건비를 받아가지기 어려웠던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상황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입에 풀칠은 합니다. 아, 되게 겸손해서 말씀해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네,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 받아가는 구조가 이 만들어졌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셜 다이닝이라는 구조가 정말로 돈이 되기 어려운 것도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게 정말로 대단하다 느껴지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영업 단계일 것 같은데 그 모객을 했을 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모객을 하셨을까요? 일단 플랫폼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문토였습니다. 문토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셜링 플랫폼의 종류이고 이런 모객을 처음 하는 호스트도 누구나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음, 플랫폼이에요. 그 문토에 고요식당에 대한 정보를 올려서 혹은 뭐 조육식당이 이번에 주제에 대해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객하신 거군요. 맞아요. 이제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 과정 같은 게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음, 마음 먹으면 상현님도 지금 음, 문토에 들어가시면 3분 만에 모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음, 근데 그렇게 플랫폼의 도움을 받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빈말이 아니라 사실 뭐 많은 식당은 정말로 많잖아요. F&B 사업은 정말로 많고 많은 분들이 시작하지만
그 많은 식당들에서 우리가 차별점을 얻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소셜 다이닝이라는 컨셉이 잡으셨고, 그 소셜 다이닝이라는 컨셉에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찾으셔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거니까 되게 지민님만의 방식으로 이 사업을 좀 잘 이끌었다. 마케팅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얼마 정도, 그 문토에서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돼요? 신규 고객들이 유입이 된다면 문토가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시나요? 문토만 100%할 때도 있고요. 아, 아니면 문토를 지인들이 보고 올 때도 있고, 아, 아, 진짜 돈이 안 들면서도 네. 지민님이 정말 마케팅을 잘 하셨네요.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문토 실패도 해보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 실패한 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건 네.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문토를 제가 하고 싶은 소셜링을 기획해서 모객을 했었는데, 아예 인원이 안 모여서 그 실패한 적도 있고, 음, 이럴 때는 새로 소셜링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문토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협업 요청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약간 네. 이전에는 어떻게 올려서 좀 그 이제 사람들이 목액이 좀 안 됐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꿨으니까 좀 목이 됐다. 이게 좀 사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객이 안 됐었을 때는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걸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올렸을 때 실패했던 것 아, 같고요. 모객이 됐을 때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분석했었고 두 어, 번째는 이제 고요식당에 재방문하시는 손님들의 니즈도 수용했었습니다. 음, 뭐 최신 트렌드가 그럼 어떤 거예요? 약간 뭐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뭐 AI다 뭐 이런 거 어떤 트렌드를 활용하셨죠? 지금 하나 기억에 남는 건 한창 흑백 요리사 유행했었을 때 이제 문토로 아, 흑백 블라인드 다이닝을 어, 주제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흑백 요리사처럼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음식을 먹어보는 진짜요? 그런 소셜링을 기획했었습니다. 반응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우, 너무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런 컨셉들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니까 정말로 큰 마케팅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신 과정들이시네요. 맞습니다. 야, 그 사람들이 좀 그 한 가지 알고 가면 좋을 걸 말씀드리면은 그 고요 식당이 지금 테이블이 얼마 정도 되죠? 테이블 최대 11명까지 수용 가능. 그러면은 정말로 한 끼를 대접하는데 뭐 하루에 뭐 두 타임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타임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11명이 올 수 있는 식당인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위 나오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것까지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컨셉들을 연구하셨고 많은 주제들을 테스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건강 주제로도 해보고 네. 소개팅 주제로도 해보고 아, 다양하게 외국인 주제로도 했었습니다. 음, 야, 소셜 다이닝이라는 식당이 정말로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고요 식당을 시작했던 계기는 좀 어떻게 되세요? 그 식당을 시작한 계기는 음, 제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주변 환경을 좀 창업가가 있는 곳들로 바꿔보자 해서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게 인스타에서 발견한 논스라는 커뮤니티였습니다. 음, 근데 이 논스라는 커뮤니티에 되게 사업 창업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같이 사는 코리빙 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환경 바꿔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좀 좋은 마음으로 요리를 많이 해줬었고 그 과정을 좋게 봐주신 대표님이 제대로 한번 음식을 팔아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셔서 고요식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민님은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제 사람들한테 먼저 베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논스 대표님이 선제하여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어, 아,
그렇게 선 제안을 받고 준비 과정은 좀 얼마나 되셨어요? 준비 과정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네, 공간에 필요한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는 다 세팅이 된 상태였고, 이제 음, 그릇이나 기본 식자재나 그리고 컨셉 이런 거 정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음, 아, 이게, 아,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고 한 달 만에 사업을 땅 시작하자라는 결정이 절대 쉬워 보이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좀 용기 있게 하셨습니까? 아, 일단 지금 안 하면 10년 후에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일단 실행하자. 그 음, 생각으로 한 달 동안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외식업체 근무나 다른 사업 같은 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 고유식당 준비에 몰입했었어요. 아, 그 고요식당 완전히 초기에는 어떠셨어요? 그 초기에는 좀 모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네, 많지 않았을 텐데 네. 그때 그 어려움은 좀 어떠셨고 그때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극복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아, 네. 진짜요? 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서 불안해서 막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먼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컨셉으로 해봐라. 음, 그리고 수익 구조 이렇게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음. 자문을 많이 구하러 다녔습니다. 아, 이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많이 울었다는 말씀처럼 절대로 쉬운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그 아까 조언을 구하러 다녔다고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일단 해봐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깨져보고 부딪혀야 된다. 그 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어, 실패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보고 싶어요. 약간 전략도 어떤 것들을 좀 초반에 스터디 당연히 안 됐을 텐데 어떠한 것들을 좀 바꾸셔서 좀 이렇게 사업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셨나요? 당시에 그 고유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 항상 고객의 음, 최우선을 목표로 두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모객이 안 될 때 딱 2명 이렇게 소규모로 오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으로 임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에서도 소위 말하는 게 그 진짜 모든 사업의 시작은 한 사람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미 뭐 그러한 마인드를 정말 창업가 정신을 갖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셨군요. 그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맞아. 저도 그 느꼈던 바가 그 저도 지민님의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 제가 가고 근데 저와 이제 여자친구 단둘이서 방문했잖아요. 그때 그 두 명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좀 대해주시는 것들이나 이제 요리를 해주시는 그 진심이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는 좀 큰 규모로 같이 좀 식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민님이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순간에도 되게 진심을 다해서 이제 요리를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좀 뭐 저 같은 사람들을 좀 동인시켰던 것 같습니다. 칭찬이에요. 나 진짜 한창 막막하고 어려웠을 때 상영님이 진솔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피드백 해주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아, 저보다는 진짜 지민이 너무 잘하십니다. 이게 되게 그
저는 지민님을 오늘 좀 들으면서 느끼는 바지만 되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창업가 정신을 갖고 요리를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할 수 있잖아요. 막 비즈니스 뭔가 BM은 어떻게 짜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지민님은 용기를 딱 갖고 한 달 만에 딱 시작해서 초반에 좀 울고 아 힘들다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그때 또 빠르게 바꿔서 지금의 또 과정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게 스타트업에서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어, 정신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고유식당을 하기 전에 상영님이 쓰셨던 브런치 글이랑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말실수했나요? 어떤 얘기였죠?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창업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게 제3자가 봐도 되게 좋다고 느꼈었는데 그거를 과시하시지 않고 얼마나 이게 힘들고 외로운 길인지 아, 얘기하시는 모습 그리고 밤에 이렇게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출근하기 전에 손도 음, 떨린다. 이렇게 담백하게 진심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나아가셨던 게 저한테 큰 기감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상영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해보자. 그런 마음을 좀 음,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 아,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길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 너무 쉽지 않았었는데, 뭐, 지민이도 당연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극복하시, 과정도 절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렇게 오시니까 지금의 모습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살짝 그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6개월, 이제 9개월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좀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경험담을 조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9개월 동안 일단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제가 요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10년 이상이 됐는데 여전히 요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덕업일치를 음,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누군가한테 제가 가진 무언가를 나눠서 그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나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더 음,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음. 아, 그, 지민님이 제가 봤을 때 스타트업에 약간 페이 포워드라는 말이 있어요. 약간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지불하는 문화인데 약간 쉽게 말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보고 먼저 도와주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민님을 좋아하고 지민님을 따르고 그래서 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되게 선순환의 구조, 어떻게 보니까 되게 선순환의 구조로 연결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민이 말씀하셨던 게 약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말씀이었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되게 많았고 요리가 내 적성이 아닌가? 적성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방황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식당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됐다. 이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식당 일을 하면서 모든 게 사람이랑 연결돼 있다.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에서 100까지도 늘어날 수 있구나. 그런 가치를 음, 느꼈어요. 음, 야, 진짜
잘 하시네요. 약간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요식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본질은 요리를 잘하는 거지만 이게 또 사업으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브랜딩 잘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지미님은 일단 거기서 혼자 있으시지만 그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이렇게 주변의 연결을 통해서 그 모든 많은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해내신 거잖아요. 그게 정말 느껴지고 그런 과정들을 좀 얼마나 잘하셨는지도 좀 지금 정리가 됩니다.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식업을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왜 그런 목표를 갖게 되셨나요? 한 가게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이왕 꿀 거면 크게 꾸자. 그래서 좀 세계적인 외식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민님, 사전 인터뷰 때 대기업 취업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전했었는데, 지금 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아, 네, 오늘 일단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민님을 원래 알고 있던 사이이지만, 근데 지민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힘든 점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다 보니까 지금의 과정이 왔는지 너무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구독자가 나누면서 이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본인만의 컨셉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있으니 이런 지민님을 좀 벤치마킹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만의 창업이나 아니, 세일즈를 좀 영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님 마지막으로 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초대해주신 상영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정말 사업의 시효자도 몰랐던 저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했으니까 혹시나 지금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행보를 보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맛있는 요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민님이었습니다.